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삶이 참 버겁네요. 네, 참, 유튜브 찍을 시간조차 없네. 네, 일단 진짜 물리적으로 도저히 찍을, 네, 시간이 없었고요. 네, 그래도 그나마 좀 상황이 좀 중요한 좀 변곡의 직전에 좀 제가 그나마 좀 찍을 시간이 생겨서 오늘 영상 찍는 건 참 오늘이라도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건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당히 시장이 중요한 뭐 변곡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도 뭐 큰 추세가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중요한 눌림 구간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직전이라고 말하기에는, 네, 코스닥이 오늘 3% 가까운, 네, 하락을 보였고, 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시장 코스닥의 대장, 네, 에코프로 BM이 10% 가까운 하락이 나오면서, 네, 나온 부분인데, 이제 차근차근 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영상을 올린 지가 좀 돼가지고, 네,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죠. 일단은 지수부터 얘기를 할까요? 네, 코스피는 2650포인트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코스피, 이번 사이클, 이번 상승, 예, 고점은 2700 포인트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네, 2720포인트 정도. 네, 제가 얘기를 했는데 2650을 돌파를 못했어요. 제가 이제 이 주말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삼성전자와 제가 에코프로를 나눠서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 차트부터 볼까요? 네, 네. 삼성전자는 73,000원을 돌파를 못했다. 73,000원 돌파를 못했고, 반면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같은데, 에코프로로 보시죠. 네, 에코프로는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요 장대 양봉을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요 기준선을 돌파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저항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60만 원이라는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에코프로는 다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냐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번 주, 네,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코스피는 물론 코스피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지만 2650포인트를 돌파를 못했고, 네, 코스닥은, 네, 제가 코스닥의 고점을 얼마를 말씀드렸습니까? 900에서, 네, 최대 905포인트, 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찍었죠. 네, 899포인트까지 찍었습니다. 네, 사실상 900포인트를 터치를 했어요. 예, 그 터치한 영향에는 당연히 에코프로가, 네, 이때 60만원을 돌파를 하고, 결국에는 이 정고점 부근인, 네, 80만원 근처를 트라이를 했습니다. 네, 수요일자로 79만 원 고가를 찍었습니다. 네, 물론 80만 원 터치를 못했지만, 네, 그리고 고가를 찍고 이렇게 10% 가까운 급락을 했죠. 네, 당일날, 수요일 이 당일날. 자, 이 움직임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이제 가능성이 높냐면, 이 에코프로가 60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이런 움직임을 나오고, 제가 이때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 정고점 트라이 할 가능성이 생겼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예, 월화수 이렇게 장을 통해서. 예.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은 에코프로가 정고점을 이제 갔으니까 뭐 돌파도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이제 계속 조정을, 눌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코스피 기준으로 2570, 네. 코스닥 기준으로 850까지 제가 이제 눌림을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예, 근데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나면은 이제 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예, 가둬놓고 팔 거라 그랬잖아요. 삼성전자는. 네, 그 움직임이 결국 이번 주에 나온 거고, 예, 에코프로는 이제 고점을 테스트 다시 한번 한 거고, 이제 결국 이 움직임이 나왔으니 이제 상황이 반대로 되는 겁니다. 예, 이제는 에코프로비엠을 가둬놓고 팔 겁니다. 삼성전자는 눌림 이후에 뭐 69,000원 정도까지 걔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네, 69,000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 뭐 많이 빠지면 67,000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빠지고 삼성전자는 다시 반등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삼성전자는 이제 73,000원 위로 트라이를 하겠죠. 예. 뭐 대충 그러니까는 이제 상황이 반대가 된 거예요. 이 조정이 오기 전에 에코프로 BM은 위로 당겼고, 예, 삼성전자는 위로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조정 이후에는 반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에코프로 BM은 박스권에서 지루하게 가둬놓고 팔 거고, 삼성전자는 이제 그때 조정 끝나고 73,000원 위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상승이 안 나왔으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정의 폭은 여전히 똑같이 생각합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2570 많이 빠지면 2550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닥은 뭐 모르겠어요. 최대 800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850선에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 에코프로비 땡긴 영향 때문에 800까지도 열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빠르게 좀 저는 이제 일단 그 얘기를 좀 드려야겠죠. 야간 선물이 지금 이제 미국 옵션 만기 직전이잖아요. 이제 지금 FOMC 결과를 전 몰라요. 지금 기사 같은 거 보지도 못했고 모르지만 뭐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건 FOMC 영향이죠. 영향인데 네. 지금 FOMC가 있고 지금 사실상 보합권, 강보합권 왔다 갔다 위로 변동폭이 크긴 하지만 결국엔 보합권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지금 1260원대까지 슈팅을 했어요. 뭐 대충 이런 상황에서 대충 정리를 하면은 저는 다음 주가 결국에는 다음 주부터 미국 시장은 본격적인 좀 눌림이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미국장은 이제 좀 재미가 없고 중국장이 좀 위로 당길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장은 상당히 재미가 없었죠. 미국장 그리고 뭐 아시아에선 한국장 뭐 일본 뭐 이런 애들이 당기는 동안 중국은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좀 중국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면 또 코스피는 또 거기에 또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장에서 물론 코스피는 많이 안 빠졌지만 코스닥이 이런 3% 가까운 3%는 엄청난 하락입니다, 여러분. 3%면은 거의 최대폭으로 뺀 거예요. 이게 물론 내일장에서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엄청난 선반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2, 3일 정도의 선반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스닥이 이런 움직임은. 그, 사실상, 미리미리 이렇게 움직여주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충격이 덜 하거든요. 미리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뭐, 일단은 제 기본 시나리오는 같습니다. 뭐, 대응하기 어려운 구간이고, 저조차도 이렇게 쉽게 맞추기 힘든 단기적인 움직임들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입니다. 기본적으로 홀딩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다음 주부터 좀 본격적인 미국장은 좀 조정, 중국장은 상승. 그러니까는 결국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 장도 조정이 오긴 오겠지만 큰 조정은 아닐 거다. 코스피 앞으로 빠져봤자 저는 2570 많이 빠져봤자 2550 뭐 그러면 70포인트 정도인데 그러면은 뭐 많이 빠져봤자 2% 정도 남짓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2, 3%. 코스닥은 뭐 설사 800
까지 빠진다고 해도 좀 850 정도라고 보지만 800 정도라고 하더 800이면 좀 크긴 하죠 사실은. 예. 근데 850 정도로 해서 앞으로 한 2% 정도, 예. 그 정도 조정해서 끝나지 않을까.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미국장이 좀 이제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미 선반영을 해서 빠지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예. 추가로 빠지는 것도 뭐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선반영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뭐 오히려 종목 장세가 나올 가능성도 좀 연두를 해둬야 되지 않겠나. 뭐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에코프로 BM 좀 얘기를 했어요. 에코프로 BM은 이제 좀 재미없을 거다. 예. 근데 빠지더라도 이제 60만 원을 돌파를 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이제 이 고점은 당연히 제가 못 뚫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못 뚫었죠. 예, 못 뚫었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60만 원대 여기서는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60만 원 초반대. 60만 원 초반, 50만 원 후반. 예, 여기서는 지지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렇다고 또 다시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서도 질이 멸렬하게 상당히 장기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예. 저는 사실은 그 움직임이 여기서 장기간 횡보하는 게 60만 원 돌파 못하고 이 50만 원대에서 오랫동안 일어날 거라고 봤는데 60만 원 결국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60만 원 지지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 하지만 예,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상당히 앞으로 저는 최대한 길면은 2, 3개월 정도도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예. 어쨌든 질이 멸렬하게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이제 좀 움직일 여지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종목 장세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예. 삼성전자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7만 3천 원 돌파를 하려면. 예. 하지만 어쨌든 박스권을 가둬둔 장에서 6만 7천 원까지 최대폭으로 열어놓고 6만 9천 원 정도 제 예상으로는 거기서 지지가 나오면서 7만 3천 원, 6만 9천 원 여기서 박스권 형성될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리고 그게 언제 돌파할진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는 돌파할 거다. 예. 7만 3천 원. 예. 그게 연말이 될지 아니면은 이번 여름이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7만 3천 원을 이번 여름에 돌파 가능성도 제법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위로 올라가면은 여전히 8만 원, 9만 원 근처, 8만 원 후반대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7만 3천 원 돌파하면은. 예. 그게 이번 여름에 나올지 어떨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죠. 예.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7만 3천 원 돌파해서 위로 가는 흐름이 나오면 코스피 제가 생각했던 이 코스피의 고점 이번 여름에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2700 초반도 돌파할 여지가 생겨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 그리고 에코프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대장들 좀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옵션 만기 이후에 다음 주 시장은 미국발 조정 눌림이 좀 있을 거다. 하지만 중국장이 받쳐줄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우리 장 코스피 코스닥의 하락 눌림은 좀 제한이 있을 거다.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져봤자 앞으로 몇 퍼센트 정도 코스피 코스닥 다 정도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종목 빨리 얘기하죠. 린드먼 아시아부터 하죠. 린드먼 아시아 제 가장 주력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오늘 저가 뭐 분봉으로 보면은 3분봉으로 보면 요런 봉 나오면서 6천원대 초반을 찍었어요. 네, 뭐 아직 못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절호의 찬스였죠. 하지만 제가 뭐 많이 내려봤자 5천원대 후반일 거다. 뭐 5,900원, 800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여전히 혹시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탑승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했네요. 제가 계속 윗꼬리 얘기를 했는데, 요 날 음봉이 나왔잖아요. 6월 12일 날, 월요일 날. 제가 영상을 찍지를 못해서 이 언급을 못 드렸는데, 저는 이 음봉 나오고, 다시 한번 6천원 초반도 트라이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6천원 초반, 이렇게, 그리고 6천원 초반을 트라이 했죠, 결국에는. 예.
이 지수가 하락이 나오면서 코스닥 3% 가까운 하락이 나오면서 근데 저는 이번에 이게 코스닥이 결국에는 바닥이 850일지 800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뭐 800까지 내려가면 뭐 당연히 5천원 후반대는 보겠죠 당연히. 예. 근데 이게 끝나는 동시에 다시 한번 세게 들어 올릴 겁니다 단기간에. 예. 왜냐면 이미 모든 상승의 움직임은 형성이 됐어요. 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돌리는 것도 굉장히 빠를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뭐 중요한 거 뭐 4x4나 뭐 다른 거 중요한 거 뭐 말씀드릴 건 없고 예. 어 중요한 움직임 나온 건 린드먼 아시아가 지금 제일 중요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예. 중요한 매수가를 예, 들어갔기 때문에 또 뭐 말씀드릴 게 있냐 세아 메카닉스 제가 6천원 초반 다시 한번 트라이 할 거 생각을 하시라 열어두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천원 극초반은 안 오고 6,100원 정도까지는 지금 트라이를 했네요. 예. 여전히 6,000원 초반까지 좀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예. 얘도 이번 조정이 아마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하지만 얘는 좀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린드먼 아시아보다는 린드먼 아시아는 상당히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조정 코스닥의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하지만 세아 메카닉스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어쨌든 큰 폭의 조정을 보이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마지막 모아가실 6,000원 초반, 5,000원 후반, 극후반 에서는 마지막 매수 타이밍이 실 테니 세아 메카닉스 모아 가시라.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요즘에 단타로 계속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 아니에요. 진짜 며칠짜리 단타라 말씀드릴 건 아닌데 제가 여기 띄워놓은 거 있죠. 미수 단타라고. 요거는 다 관련 종목인데 제가 유튜브에서 언급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종목 샀는지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자, 뭐 대충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 얘기가 지금은 제일 중요한 상황이니 종목도 안에서 어차피 뭐가 있을까요? 4x4 뭐 요런 것도 네, 4x4도 한번 언급은 드리죠. 얘는 13,000원 초반대에서 계속 견조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마도 시장이 많이 빠지면 12,000원 초반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겠죠. 12,000원 초반이 중요한 가격이었으니까. 물론 이 오버 하락이 나와서 11,000원대까지 봤지만 제 생각에는 이번에 다시 11,000원대까지 가기는 힘들 것 같고 많이 빠지면은 12,000원 초반 정도지 않을까 싶은데 얘도 여전히 그러니까는 이 큰 흐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세아 메카닉스가 요런 큰 상승 나오기 전에 요런 정도의 조정 좀 보였던 요런 구간 저는 4x4가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4x4도 12,000원 초반대에서는 나쁘지 않은 매수 타이밍이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뭐 코콤이나 이런 애들은 오래 걸리는 거니까 언급하지 않겠고 뭐 대충 그 정도 얘기할까요? 종목 단에서는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일단은 옵션 만기가 미국 옵션 만기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FOMC는 이제 끝나요. 오늘자로 끝납니다. 어떤 식으로 뭐 안 봐도 뻔하겠죠. 어차피 동결일 거고 뭐 연준에서 멘트 좀 세게 했을 거고 그러니까는 이제 또 시장이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옵션 만기 이후에 좀 흔들 만한 좋은 타이밍이다. 미국 세력 놈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봤자 한 일주일, 길어야 2주일 정도 미국도 끝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비트코인도 본격적으로 반등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도 그럴 것 같고 어쨌든 25,000원, 6,000원대에서 계속 놀고 있는데 다시 한번 25,000 초반 정도까지는 트라이 할 수 있겠죠. 많이 오버슈팅 나오면 24,000원, 4,000달러대도 한번 볼 수는 있겠고 근데 아마도 일주일이 됐든 2주일이 됐든 그게 끝나고 나면은 아마도 비트코인도 본격적으로 위로 슈팅하지 않을까. 저는 3만 이상 최소 보고 있습니다. 3만 달러. 뭐 4만까지는 모르겠고 최소 3만 초반까지는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뭐 그냥 러프하게 들으십시오. 제가 비트코인 잘 모릅니다. 그걸 대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원 달러 환율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최종적으로 저는 1200 초반까지는 보거든요. 많이 내려오면 1100대도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1200대 완벽하게 진입을 한 거는 이제 완벽하게 하락 추세가 정해졌다. 사실상 하락 사이클이. 예. 하락이라는 건 강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에. 예. 그래서 결국에는 1200 초반까지 갈 거고, 예. 1100대도 잘하면 볼 수는 있겠다. 예. 근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을 보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번 눌림에서. 예. 조정이라고도 얘기 안 할게요. 눌림입니다. 절호의 매수 찬스. 마지막 매수 찬스. 예. 그게 다음 주, 길면 다다음 주까지 펼쳐질 수 있다. 예. 그래봤자 아마도 6월 다음 주, 다다음 주를 하면은 이제 딱 6월장이 끝나죠. 예, 6월장이 딱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7월장이 시작이 되는데, 예, 길면은 다다음 주까지 보고 있는데, 이번 눌림이, 예, 그러면은 7월장부터는 이제 뭐 정말 불꽃장이 한번 나오겠죠. 예, 저는 불꽃장 한번 나오리라고 봅니다. 마지막 여름에. 예. 그리고 또 한번 가을에 쉬고, 예, 겨울까지. 그러니까 연말 완전 연말 후반까지 쉴지 11월 정도에서까지 쉴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예. 그리고 내년에는 네. 내년에는 엄청난 작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내년에는. 예. 이런 큰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예. 어쨌든 마지막 썸머 랠리의 전에 마지막 절호의 매수 찬스가 이번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에 펼쳐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음, 좀 염두에 두셔서, 예,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종목 하나만 얘기할까요? 시간이 조금 지금 20분밖에 안 했죠? 종목 하나만 얘기할까요? 아, 어떤 거요? 아, 그래요. 이거 C큐브 얘기할게요. C큐브. 안 그래도 이거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네, C큐브. 네. C큐브, 네. 돈 들어온 종목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스트 소프트랑 뭐, 린드먼, 네, 요런 결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월봉부터 보실까요? 예. 월봉이 2011년도 상장한 지 10년 좀 넘은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엄청난 그러니까 5월 달에 이런 엄청난 돈이 들어왔어요. 지금 가격이 절대 싼 구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냥 딱 중간 정도 가격인데 최근에 조정을 받아서 비싸졌다가 일시적으로 비싸졌다가 조정 받으면서 좀 이제 좀 그냥 평범한 가격이라 보시면 되겠고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근데 뭐 일단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량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역대 최대 거래량이 83 3 8만 3천 K. 예. 근데 네. 8만 3천. 네. 8만 3천. 그냥 최대의 두 배? 두 배가 아니죠. 지금 몇 배냐? 8만 3천. 네. 16만 8만 83 164. 네. 거래량 이거 500 포인트구나. 거래량으로 따져야겠구나. 26. 그러니까는 역대 최대의 거의 한 4배 정도의 그런 엄청난 돈이 들어왔어요. 예, 최근에 5월 달에. 예, 요런 움직임이죠. 예, 요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요한 거는 뭐 월봉 주봉상에서는 요 앞전에 요런 2020년대 요 코로나 직전에 요런 최대폭 9만 원대, 9천 원대 요거를 넘기면서 만 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끝날 주식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당연히 요 13,000원대는 당연히 트라이할 거라고 봐요. 근데 바로 급하게 좀 단기간에 갈 것 같아요.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이런 폭들이 크지가 않잖아요. 9,000원대, 예, 9,000원대 그리고 그걸 살짝 넘기고 조정을 받는데 저는 요 조정에서 멈추고 장기간 횡보하는 시나리오보다는 바로 한번 요 다시 한번 만 원 넘어가서 요 역대 최고 거래량 신고가 한번 트라이하는 그 가능성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예. 한 7대 3 정도의 확률로. 예. 여기서 장기간 쉬는 확률보다는. 예.
그래서 단기간에 좀 상승 모멘텀을 노려볼 만한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는 확률이잖아요. 예, 확률이니까 어쨌든 싼 가격에 잡아야겠죠. 예, 근데 싼 가격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인데 지금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가 횡보를 하던 아니면 단기간에 상승을 하던 어쨌든 싼 가격에 잡아놓으면 기다려 볼 수 있는 그 가격을 잡는 게 중요한데 그 가격을 지금 주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아시겠죠? 장기가 횡보를 할 수도 있고 단기간에 상승할 수도 있는데 뭐가 됐든 싼 가격에 잡아놓으면 그 A가 됐든 B가 됐든 예, 뭐 전이 됐든 후가 됐든 어쨌든 상관없잖아요. 예. 바로 날아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장기 횡보하면 어쨌든 싼 가격에 잡았으니까는 기다리면 되는 거고. 예. 근데 그런 양쪽을 다 취할 수 있는 그 선택지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지금 오고 있다. 예. 자, 그러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CQB라는 종목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 그럼 가격대잖아요. 예, 가격대. 예. 그 가격대가 얼마냐? 예, 얼마냐? 예. 저는 지금 1차 매수가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면 7,000원 초반대를 보고 있습니다. 딱 7,360원. 네. 오늘 딱 그 가격이 왔어요. 7,360원. 네. 저는 이게 지금 첫 번째 매수가라고 보는데 저가상으로 물론 그걸로 깨졌죠. 왜냐면은 단기적으로는 7,000원 초반까지 갈 수 있거든요. 예. 많이 빠지면 6,800원. 예, 요 정도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예, C큐브. 그래서 7,000원 초반 6,800원 예, 요 정도를 전 2차 매수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 가격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차 7,300원, 7,200원. 네. 7,300원, 7,200원. 2차 7,000원, 6,800원. 네. 그러니까 매집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매집 첫 번째 매집 가능한 가격대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7,300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7,300원, 7,200원, 2차 7,000원, 6,800원. 예, 요 사이. 예. 1차, 2차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차는 항상 남겨 놓으셔야겠죠. 예. 왜냐면 3차는 어디까지 열려 있냐면 최대폭으로 네. 최대폭으로 3차는 어디까지 열려 있느냐? 네, 3차는 저는 근데 이건 좀 힘들긴 한데 예, 요거는 사실 힘들긴 한데 6,000원 초반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예, 6,000원 초반 6,200원 예, 6,200원에서 6,300원 예, 요 정도까지 열려 있는데 여기까지 사실 내려오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저는 예,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저는 20%에서 10%요 정도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대비는 해야겠죠. 그래서 네. 3차 네, 매수할 수 있는 6,200원, 6,3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걸 대비를 해서 매수하실 가격 돈은 남겨 놓으시라. 예. 요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단기간에 이 매수를 하면은 단기간에 반등을 해서 저는 이 만 원 위로 돌파 시도를 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러면 당연히 13,000원 트라이를 하겠죠. 12,000원 후반대 13,000원 예, 트라이를 하겠죠. 예. 대충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놓고 보나 장기적으로 놓고 보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만약에 간다면 6,000원 초반대 가겠죠. 단기적으로 갈 거면은 6,000원 초반대 가기 힘들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장기적으로 횡보를 하면은 쭉쭉쭉쭉 살살살살 내려오면서 결국엔 6,000원 초반 볼 수 있다. 예.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얘가 최대로 빠질 수 있는 폭은 아마도 6,800원에서 7,000원 초반, 7,000원, 6,800원 요게 아마도 한계이지 않을까. 예. 라고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깔끔하게 마지막 정리. 예. 자,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거면 얘가 빠져봤자 7,300원, 7,200원 혹은 1차, 2차로 빠지면 7,000원, 6,800원 여기까지가 한계일 거다. 예, 빠지는 게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거면. 근데 만약에 얘가 단기적으로 반등 못하고 질질질 흘러요. 그러면 뭐 그게 두 달, 세 달, 뭐 길면 6개월 횡보를 하면은 최대로 6,000원 초반까지는 내려갈 거다. 예, 6,000원 초반. 예. 그러면 거기서 또 매수하실 돈은 남겨놔라.
예, 그걸 대비를 해서 장기가 횡보하면서 6천원 초반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생각을 해서. 네. 그러면 어찌됐든 얘는 단기적으로 빨리 반등하든 아니면은 뭐 3개월에서 6개월 횡보하면서 결국엔 올해 넘겨서 내년에 가든 어쨌든 얘는 13,000원 위로 틀어야 할 거다. 예. 근데 이런 차트적으로 놓고 보면 돈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리고 그럼 역대 신고가를 만약에 벗겨내요. 예. 그러면 얘는 모멘텀이 어떻게 되냐면 15,000원, 2만원 이런 데가 열리는 겁니다. 예. 근데 거기서 끝날까요? 저는 아마도 요 모멘텀이면 네. 최대로 4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최대로 4만 원 정도까지. 예. 뭐 적어도 2만 원. 예. 근데 뭐 만약에 매도가를 저보고 정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요 정고점 근처에서 절반은 팔 거예요. 절반은. 예. 7,000원에 샀으니 13,000원이면 더블 아닙니까? 그럼 절반은 팔아야죠, 최소한. 예. 나머지 절반을 요 15,000원, 2만원, 4만원 이런 데서 분할 매도하는 거죠. 예. 저는 아마도 이런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 CQ분은. 네. 네, 정리 끝났습니다. 네, 괜찮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모멘텀이 괜찮은 종목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네, 종목 소개 딱 하니까 딱 10분, 30분 되네요. 네. 자, 이제 조정 눌림 구간입니다. 시장이. 네, 시장이 눌림 구간인데 네. 기쁘게 눌림을 견뎌 봅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극한의 상황이에요, 거의. 예. 유튜브를 하기엔 극한의 상황. 예. 일주일에 한 개 영상 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진짜 최대한 시간을 내서 어떻게든 영상 올릴 수 있는 날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영상 하나 올릴 때 최대한 엑기스를 담아서 올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한 마디도 그 소홀히 듣지 마시고 최대한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